예식장에서 장모님이 불륜녀와 대판 싸우더니 마지막으로 제가 남긴 말에 장모님이 깨갱했습니다. 저는 정말 치열한 싸움 끝에 자유를 얻은 남자입니다. 아내랑 싸웠냐고요? 아닙니다. 장모님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정신병에 가깝게 집착을 보이던 장모님을 제정신으로 돌려놓기까지 참고 또 참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았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건 직장인 모임을 통해서였습니다. 거기에 솔로들끼리 게임을 했었는데 아내와 저는 같은 커플이 되었고 같은 학교를 나온 데다가 회사만 다를 뿐이고 하는 업무도 비슷해서 금방 마음이 통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면서 능력 있는 여자에 매너 좋고 사교성 좋은 여자라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에게 빠져들고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갈 무렵 아내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걸 알았습니다. 솔직히 사랑하는데 홀어머니를 같이 모시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죠. 게다가 저희 부모님도 할머니를 모시고 사셨고 어릴 적부터 그 모습을 본 터라 대를 이어 가족이 같이 산다는 건 저에게 큰 로망이었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장모님이 돌봐주실 수도 있을 거고 저는 회사를 계속 다닐 거니 3대가 한 집에서 살면서 서로 돕고 살면 정말 좋겠다란 순수한 생각이었죠.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먼저 자기야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혼자서 자기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 이젠 우리가 효도할 차례잖아. 내가 더 잘하면 되니까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내는 엄청 좋아할 줄 알았죠. 근데 표정이 약간 시시껄렁한 거예요. 뭔가 건성건성 대답한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자기야 안 기뻐? 내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안 기쁘냐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내는 기쁘지 정말 고맙고 근데 우리 뭐 먹지? 이러면서 어물쩍 넘기는 겁니다. 정말 그때 결혼을 다시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 수많은 기회들을 놓친 거죠. 그때 이후로 이상하게 아내의 결벽증 혹은 집착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냥 감시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업무가 조금 늦게 끝나서 귀가 시간이 길어지면 어디서 뭐 했어? 누구랑 있었어? 무슨 업무를 했는데 이렇게 늦어? 이렇게 시시콜콜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처음엔 날 엄청 사랑하니까 이러나 보다 좋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런 일이 잦아지니까 은근히 짜증이 나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나 못 믿어? 요즘 왜 이렇게 사사건건 12조로 사생활을 캐물어? 우리 이 정도 사이였어? 그렇게 못 믿을 거면 다른 남자 만나. 아니면 아예 옆에 끼고 관찰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든가. 평소 화를 잘 안 내는 내가 버럭 화를 내니 아내는 시겁했는지 오히려 깨갱되더군요. 저한테 아양을 떨면서 좋으니까 그랬지. 그냥 다 궁금해. 없으면 불안하고. 이러는 겁니다. 게다가 저번에 우리 엄마랑 같이 살자고 했잖아. 엄마가 그러시는데 같이 살다가 때가 되면 지금 집도 물려주시고 경기도에 있는 땅도 주신대. 이러는 겁니다. 제가 아내 집에 재산을 노린 것도 아니고 얼마 있는 줄도 몰랐고 정말 순수하게 모시겠다고 한 건데 집도 주고 돈도 준다니 솔직히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돈은 됐고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같이 살자는 뜻이야. 이러면서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장모님에게 인사드리러 갈 때 시작됐어요. 처음 가는 처갓집이니 나름 신경을 썼죠. 그래도 장모님 모시고 살고 싶다고 미리 이야기를 던져놨으니까 웬만하면 무사 통과될 거라는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사위 될 사람이 오면 장모님이 반갑게 맞이해주고 커피도 한 잔 내주고 그러잖아요. 제가 원수 집안의 아들도 아니고 나름 잘 나가는 기업에서 돈도 잘 버는데 아내랑 아무 문제 없으니까 만나는 남자니까 문전박대를 당할 거라 정말 예상도 못했죠. 근데 장모님은 제가 현관으로 들어오자마자 정말 오란다고 진짜 올 줄 몰랐네 이러는 겁니다. 전 어이가 없어서 잠시 멍하니 서 있었죠. 아내는 엄마 왜 그래? 오늘 만나자고 해서 온 거잖아 하며 화를 내고 있었고 아내의 하소연에 장모님은 귀찮은 듯이 우리 애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럼 몇 명이나 만나봤어요? 마치 범인 치도하듯이 몰아세우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꼴을 왜 당해야 하나? 라며 갑자기 서러운 생각이 들더군요. 그제서야 아내가 장모님을 말리면서 그게 뭐가 중요해?
나는 남자 안 만났어? 그런 걸 왜 여기서 물어? 자기야, 오늘은 그냥 가자. 그러면서 저를 붙잡고 나가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잘못한 것도 없고 사실 장모님의 저런 무개념 질문도 시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 당당하게 말했죠. 어머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줄 잘 모르겠지만 전 지금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딱 부러지게 말하니 장모님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차를 내어주시곤 방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아내는 자기가 죄를 지은 표정으로 오늘 엄마가 컨디션이 별로인가 봐. 자기가 이해해주고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만나자. 응? 일단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더라고요. 대신 장모님 들어가신 방문 앞에서 큰 소리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저희 잘 만나는 거 허락하신 걸로 알고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외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뭔가 치욕스럽고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혹시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흰 봉투 건네며 헤어져 달라고 그러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런 걱정으로 장모님을 만났는데 오히려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그땐 내가 좀 심했지? 내가 요즘 심란한 일이 많아서 그랬어. 이서방이라도 불러도 되겠나? 무슨 지킬 박사와 하이드도 아니고 갑자기 친절한 장모님 모습에 당황했지만 그래도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싸움 아닌 기싸움을 한번 했더니 오히려 장모님과의 이야기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양가 부모님 상견례도 마쳤고 결혼식 올리는 날도 잡아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혼인이 진행되었어요. 물론 손발이 척척 맞았던 건 아닙니다. 살림살이 구입하는 내내 아내의 이상한 집착과 결벽증은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왔고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짜증냈다가 오전에는 살갑다가 오후에는 이것저것 따지는 장모님의 변덕이 좀 힘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사랑했으니 결혼하면 하나하나씩 좋아질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마지막 기회였던 겁니다. 그때 결혼식을 올리는 게 아니었단 후회를 하고 있어요. 결혼식 당일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랑인 줄 알았습니다. 축하해 주러 온 하객들을 보며 너무나도 행복했죠. 사회자의 신랑 입장이라는 멘트에 식장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그때 제 기대도 희망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웬 중년의 아줌마가 식장으로 들어와서 의자에 앉아있던 장모님의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야, 네가 우리 집 박살내놓고 태연하게 앉아서 딸내미 시집을 보내? 남의 눈에 피눈물 나오게 만들어 놓고 너는 팔자 좋게 딸내미 시집 보내고 축의금 받아 먹으려고 이 짓을 해? 이러는 겁니다. 그 순간 식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머리채를 잡힌 장모님은 이 역편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남의 경사에 와서 행패야 행패 빨리 경찰 불러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시더군요. 제가 가서 말리고 온갖 쇼를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신랑 신부는 피해 있으라고 해서 잠시 대기실로 몸을 피한 후 안정을 찾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하고 다시 식장에 가보았습니다. 소란을 피운 중년 아줌마는 쫓겨났는지 보이지 않았고 어머니는 엄청 불만에 가득 찬 얼굴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 결혼 꼭 해야겠니? 하시는 겁니다. 참 불안하더군요.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을 꼭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다시 예식은 시작됐고 문제없이 잘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아줌마는 누구야? 장모님이랑 안 좋은 관계인가? 그랬더니 아내는 신경 쓰지 마. 엄마 일은 엄마 일이고 우리가 관여해서 뭐해. 이러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더군요. 저도 처음엔 그러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식장까지 와서 깽판을 부릴 정도면 나중에 또 무슨 해코지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꽂히면 파고드는 습성이 있어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나도 이제 가족이야. 그럼 뭘 알아야지. 가족끼리 비밀 있고 그러면 서로 갈등만 쌓이는 거잖아.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나도 알아야겠어. 안 그래? 제가 이렇게 설득을 하니 아내도 조금은 마음이 흔들렸는지 마지못해 하나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장모님이 장인어른과 사별로 만난 남자가 있었는데 사실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결혼식장에 와서 깽판을 친 건 그분의 와이프였고요. 아내는 그날 그 아줌마 얼굴을 처음 봤지만 그 아줌마가 몇 번 집에도 찾아와서 장모님이랑 말다툼을 심하게 하고 몸싸움까지 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장모님이 물어보신 예전에 여자를 만난 적 있냐? 라며 꼬치꼬치 물으셨던 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신이 떳떳하지 못해서 괜히 확인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아내의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모님이 계속 유부남 남자를 만났었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음인사를 당했다는 겁니다. 물론 장모님과의 연관성은 없지만 중년 여인은 장모님한테 애군이 있어서 자기 남편을 잡아먹은 거라고 쫓아와 깽판을 쳤다는 겁니다. 아내 역시 솔직히 그 아줌마 입장에선 우리 엄마가 얼마나 믿겠어. 그 심정이 이해는 돼. 그때부터 내가 좀 예민해진 것 같아. 무슨 일만 생겨도 자꾸 의심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장모님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왜 남의 가정을 파탁 내면서까지 인정받지 못할 사랑을 하는지 몇 번을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신혼여행 중에 장모님한테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 오늘은 뭐 하니? 재밌었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아니면 아예 연락을 안 하는 게 정상인데 장모님은 1시간이 멀다고 전화를 해서 아내에게 오늘 뭐 할 거니? 어디 갈 거니? 뭐 먹을 거니? 하면서 이것저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옆에서 보는 저는 너무 짜증이 나더군요. 당연히 아내도 나중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어머니 모시자고 했을 때 아내가 왜 시큰둥했는지 정말 알겠더라고요.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완전히 선을 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살 사위인데 살갑게 대해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제가 신혼여행에 다녀오자마자 사온 기념품과 선물을 드렸더니 장모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런 걸 비싼 돈 주고 왜 사오나? 넌 이렇게 보는 안목이 없어서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려고 하니? 라고 핀잔을 주시는 거예요. 제 방으로 들어가서 답답한 마음에 친구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 속이 조금 풀리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다시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저를 보면서 자넨 누구랑 이 밤에 통화를 하나? 헤어진 여자친구라도 있나? 라면서 쐐기를 박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라고 하니까 뭐가 지나치나? 어차피 내 돈 노리고 우리 딸 꼬셔서 이 집 들어온 거 아니야? 라는 겁니다.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폭발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처럼 첩질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사랑 하나 믿고 결혼한 겁니다. 제가 무슨 거지인 줄 아세요? 저도 버젓이 직장 다니고 남들만큼 돈도 잘 법니다. 이렇게 속사포처럼 쏴댔습니다. 장모님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며 고함을 치셨고 아내도 난리가 났습니다. 전 도저히 이 집에서 장모님이랑 못 산다며 아내에게 선을 완전히 그어버렸습니다. 물론 저도 말이 심하긴 했지만 어떻게 그런 장모님이랑 같이 살겠습니까? 아내는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터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냉정하게 생각을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내가 미운 게 아니라 장모님이 문제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 아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처가에 가지도 않을 거고 장모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도 안 할 거야. 아예 얼굴을 안 보고 살 거라고. 그래도 자식된 도리는 해야 하니까 명절 때 선물이나 식사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할 거야. 그 이상은 나한테 바라지 마. 라며 선을 그었죠. 그리고 며칠 만에 회사 근처 원룸을 구해서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이젠 엄마 품에서 벗어났다며 은근히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만족도가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벌써 결혼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지만 원룸에서 회사 다니며 잘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딱 한 번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한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딸을 뺏기는 것 같아서 내가 모질게 대한 게 있어. 미안하네. 그래도 그냥 집에 들어와서 살면 안 되겠나? 그럼 결국 이 집이랑 땅이랑. 그 순간 저는 말을 딱 잘랐습니다. 장모님, 그냥 그 땅 팔고 그 돈으로 더 좋은 집 가서 행복하게 사세요. 아니면 좋은 분 만나서 100년으로 하시던가요. 제가 딸을 뺏어간 게 아니라 어머니가 딸을 너무 가슴에 품어둔 거니까요. 그냥 보고 싶으시면 따로 만나세요. 저는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하면서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 이후 이젠 서로 잘 안 봅니다. 단 장모님 생신과 아내 생일 그리고 명절 때만 만나서 식사를 합니다. 그건 도리이니까요. 하지만 예전처럼 장모님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일절 못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솔직히 결혼을 포기했더라면 겪지 않을 일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후련하네요. 그리고 장모님에게 따끔하게 일침을 놔서 속도 시원하고요. 앞으로 장모님 모시고 살 일 절대 없겠지만 혹시나 장모님이나 처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계시다면 저처럼 질러버릴 땐 그냥 지르세요. 그냥 참는 게 미덕은 아닙니다. 오히려 질러버릴 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문제도 있답니다. 저희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